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뭇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내용 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프랜차이즈가 꿈꾸는 형태의 브랜딩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20개 이하 작은 규모, 지금 시작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이런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출을 만들어가며 자립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조금 내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굳이 그런 큰 브랜드를 안 했냐면 사실 큰 브랜드에 해당하는 건 사실 지난번 사례 했었거든요, 제가. 네, 이미 한번 해서 사실 그거를 다시 또 얘기하는 것도 물론 뭐 지금 많이 업데이트가 된 내용은 있긴 하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게 다수의 가맹점이 많은 형태, 아까 뭐 명륜지사갈비 같은 거 말씀 주셨는데 그런 형태의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어요. 네. 사실 그거는 그런 자본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자원들이 있었을 때 가능한 형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또 많이 효율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내용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들이 있는지. 현황을 잠깐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6,000개 국내 6,000개의 브랜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외식업체만 4,600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하고요. 프랜차이즈 본부 형태의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러니까 가맹 위주. 그리고 반대로 제가 지금 비즈니스 형태에 풀어나가야 할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는 본인들이 갖고 계신 어떤 자원들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한번 이런 타입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뭐랄까 선택할 수도 있고 진행하는 게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용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물론 뭐 여기다 다 이렇게 막 집어넣기는 어렵고 그나마 뭐 각 카테고리에 1위 정도 되는 형태의 것들만 포지셔닝 맵으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하고 보니 자기적인 것 같아요. 되게 분류가 하고 보니 되게 자기적인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땐 지금 프랜차이즈는 일단 가맹점이냐 직영점이냐 네, 이 형태 하나랑 그리고 그 브랜드가 감성적이냐 기능적이냐 이 형태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성적인 것과 그리고 가맹점까지 다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상태는 사실 스타벅스고요. 근데 누구나 다 스타벅스를 예를 들지만 누구나 할 수 없듯이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나머지 여기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모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타스 들어보셨나요? 네네. 신화푸드 들어보셨나요? 네. 이쪽이 사실은 제가 이전부터 좀 관심 있는 그룹이었어요. 이전에는 저도 이제 다수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맹 브랜드, 가맹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이상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쪽을 보니까 이쪽은 브랜드 형태로 하긴 하는데 직영점 위주로 매장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근데 브랜드가 끽해야 특정 브랜드 하나에 뭐 한두 개 정도. 근데 브랜드가 다수예요. 그래서 엔타스는 매출이 물론 면세점까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긴 한 것 같은데 면세점까지 진출했어요. 엔타스는. 그래서 지금 한 700억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신화푸드는 150억 정도? 네. 근데 뭐 가맹점이 엄청 많아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아요. 뭘 선호하지 않냐면 이런 형태는 좋아하는데 고루해요. 브랜드가 되게 재미없어요. 예, 되게 그 뭐랄까 에이지가 높은 느낌의 브랜드 인 느낌이 들어서 지금의 느낌이랑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어요. 뭐 긴자라든지 뭐 삿포로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브랜드예요. 경복궁이라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를 좋아해요. CMP. 네, 뭐 CMP는 아실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브랜드를 뭐 CMP를 모르시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브랜드를 언급하면 아 거기라고 당연히 아실 거고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도산분식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최근으로 보면 뭐 대막이라는 거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아워 베이커리도 있고 예, 아워 커피도 있고 예, 많이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저기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일상적인 어떤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깨요. 어떻게 깨냐면 저희가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 보통 메뉴를 하나 만들더라도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메뉴를 집어넣더라도 모든 에이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커버하기 위해서 메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정 카테고리 하나만 잡고 들어와서 그 메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막 같은 경우는 후토마키 큰 그것만 하나 파고들어서 대막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도산분식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가츠산도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형태, 그런 분식 형태, 레트로 분식 형태 그것만 잡고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CMP는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왜 이런 가맹 프랜차이즈 같은 형태가 조금 전 개인적으로는 별로 지금 상황에서 안 좋아하냐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에요. 이제 가맹이 사실은 기존에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미 큰데 제외하고는 가맹으로 했을 때 뭔가 일단 정부 쪽에서도 가맹을 별로 이렇게 지향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소비자도 막 가맹 브랜드를 막 엄청난 유명한 가맹 브랜드를 막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렇게 되면 되게 고루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케팅을 할 때도 효율이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가맹 쪽으로 만약에 창업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이전에 500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대충 뭐 한 DB가 12건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전에는 12건이 들어오면 거기서 한 4건? 4건, 4건 정도만 문의가 들어와요. 예, 실제. 그러니까 문의가 들어온 것 중에서 실제 진성 문의까지 이어지는 건 3건, 4건이에요. 나머지 건수는 대부분 그냥 여러 가지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던져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게 더 최악인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비용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가맹 비즈니스보다 저런 형태의 공격적이고 조금 튀고 어떤 형태의 그 젊은 그 타겟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형태가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형태의 CMP 같은 형태의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딩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예를 들어봤어요. 굳이 뭐 이거 뭐 성공 요소다 해서 뭐 이게 막 그렇게 막 100%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해하기에 이런 브랜드의 이런 형태가 이런 요소를 갖고 있더라. 첫 번째는 인테리어예요. 여기서 아시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여기 써 있구나. 예. 예. 요건 감성커피고, 요건 생활맥주고, 요건 창화루라는 브랜드고, 요거는 석유라는 브랜드예요. 이 4개 있는 브랜드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 관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에 이런 대표적인 특징이 있더라. 근데 인테리어에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는 감성커피였을 때 지금 생활커피에서 감성커피로 바뀌었죠.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한글로서 밖에 이런 형태의 감성 문구를 쓰는 형태의 최초 버전을 보시면 돼요. 이런 네온 사인을 지금은 네온 사인 막 그냥 개인점에도 막 뭐 어떤 뭐 그런 식으로 뭐 쓰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한글로 쓴 게 감성커피가 처음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쓴 건 있었는데 이거를 한글로 써서 이런 감성 문구 형태로 푸는 게 이게 처음이었는데 지금 감성커피는 이 형태가 시그니처가 됐죠.
그리고 생활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맥주는 되게 위트 위주로. 감성 커피가 여성을 대상으로 뭔가 어프로치하는 느낌으로 감성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잡아갔다면 여기는 재밌는 문구, 위트 있는 문구로 저런 식으로 취하니까 좋다. 뭐 이런 식의 감성 문구, 위트 있는 문구. 여기 같은 경우는 창하루라고 차이니스 분식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을지로에 있는 건데 저런 형태의 그 가운데 들어가면 입구 가운데 저런 형태의 등들이 있어서 들어가면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비주얼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요. 저 끝에 있는 건 석유라는 브랜드인데 망원동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런 핑크 형태의 마블 대리석의 그 오픈 주방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오히려 저런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그런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어떤 시그니처화 되어 있는 형태의 것들이 있는 브랜드가 지금은 그 브랜딩의 요소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플레이트예요.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컨셉이랑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식기 형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행진, 냉동 삼겹. 네, 요거는 말 그대로 80년대 형태의 어떤 레트로한 브랜드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다 풀었어요. 그렇고 요거는 도산분식, 요거는 창화당입니다. 창화당이란 브랜드는 그런 그 어른들의 분식이라는 컨셉으로 얘네들은 컨셉이 모던 헤리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만두를 만든 지가 거의 20-3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엔 백화점에서만 비즈니스 하다가 이제 로드샵으로 나오면서 이런 밖에 로드샵 형태의 어떤 플레이팅이라든지 요소들을 다 갖고 나오면서 되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익선동의 창화당이라는 걸로 해서 지금 가맹점 형태는 아닌데 매장이 직영점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산분식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생긴 것도 많이 보였으니까 굳이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세 번째 연출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팥빙수예요. 토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어떤 토핑들을 이렇게 산처럼 쌓으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형은텐동입니다. 형은텐동도 역시 CNP 거예요. 이 텐동을 이런 식으로 그릇과 함께해서 하는 플레이팅을 형은텐동이 처음 했어요. 그러면서 저런 형태가 텐동은 마치 저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신호를 준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거 이미지만 보시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이 내용으로 강의할 때 이거를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이 세 번째. 이게 무슨 음식이다? 곱창. 족발? 돈가스. 많이 비슷했어요. 제일 비슷했어요. 자, 돈가스 아닌데요, 근데 어찌됐건. 어떤 거요? 오코노미야끼 아니에요. 가라아게도 아니에요. 어떤 거요? 전이요. 전도 아니네요. 탕수육. 누가 말씀하셨어요? 와, 역시 가장 비슷하고 맞았습니다. 탕수육이었어요. 네, 초마가 탕수육을 이런 형태로 잘라서 물론 제공해 줄 땐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늘 뭐 먹지라는 그 채널 아시죠? 그 채널에 초마를 홍보할 때 이와 같은 플레이팅을 해주면서 연출해 줬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그 전에 비슷한 형태의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한 3-4배 이상 더 많은 결과치가 나왔어요. 저 끝에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수원에 있는
햄버거 집이거든요. 그 이쪽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엄청 비싸요 햄버거가. 근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은 그 플레이팅과 연출을 하는 형태가 돼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제가 이 앵글이 맛있으면 뇌도 맛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인분이 생생정보통 거기서 이제 촬영을 왔는데 이제 자기 음식이 되게 맛있어갖고 촬영을 하는데 PD가 뭔가 못마땅한 느낌으로 계속 촬영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우리 음식 엄청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게 못 찍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PD한테 우리 이런 장점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PD가 뭐라 그랬냐면 맛이 없어 보인대요. 그래 맛있는 건 알아. 니네가 맛있고 뭐 예를 들어서 먹으면 맛있고 이런 건 다 아는데 근데 그거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영상에서 보자마자 저거 맛있어 라는 느낌이 들어야 소비자가 접근하는데 이미 허들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레이터 하는 그 아저씨들 뭐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요란하게 막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 형태, 잘 팔리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은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눈만 지금 이런 것만 보더라도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손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형태의 연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색감입니다. 색감 어떠세요? 먹고 싶으세요? 먹고 싶으세요? 네. 사진 찍고 싶으세요? 네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소들은 다 사진 찍고 싶은 요소들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조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마케팅 할 때 마케팅 호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연출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용을 1,000만 원 써야 될 걸 100만 원만 쓰고도 결과치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고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정말 좋아요. 근데 매출 안 나오는데도 많이 봤어요. 그게 뭔가 운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흐름상에서는 그러한 형태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산정보부터 얘기했지만 그런 형태로 또 많은 노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만 갖다 대도 다 설명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부연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많이 들죠. 저희가 마케팅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마케팅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스pen딩 한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죠? 월의 빈도수가 보통은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한 사람당 같은 내용의 광고가 3번 정도 도달했을 때 그 소비자가 이런 광고와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냐? BBQ 얼마나 들까요? 1년에 쓰는 마케팅 비용? 아시나요? 아시는 분? 어디 좀 용감하게 한번 말씀 주실 분 없으신가요? 그래도 업계에 있는 분이시니까. 100억. 100억. 괜찮은데요, 금액? 다른 의견 없어요? 100억? 몇 억이요? 몇 억? 1억이요? 5천에서 1억. 어디서요? 5천에서 1억. 매장 하나당? 아니요. 매장?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쓴다고, 오히려. 왜요? 워낙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어떠세요? 와, 되게 재밌는 의견이네요. 100억도 있고 극단적으로 1억에 대한 의견도 있어요. 여기서 나는 좀 중도적인 중용을 좀 취하겠다. 50억. 장사 잘하실 것 같은데. 예. 50억. 50억. 100억. 네? 100억. 100억. 아, 예, 100억. 그럼 좀 더 쓰시죠. 어떠세요? 얼마 쓰시겠어요? 70. 그래도 조금 좀 위로 올리는. 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120억? 아니면 300억. 안 되겠. 300억이요? 역시
스무디캔 그렇게 많이 써요? 전에 조금 한 3, 40억 정도 쓴 적은 3, 40억. 그럴 수 있죠.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도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물론 그건 연애마다 어떤 이슈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70억에서 100억 써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진짜. 네, 그렇게 써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왜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오히려 유명하니까 안 쓸 수도 있잖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상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 하면 BBQ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선호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메뉴가 있으니까 얘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광고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신메뉴에 대한 광고를 굳이 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데 뭘 굳이 또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브랜드의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한다는 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뭐가 있을까요? 교촌치킨에 그 허니 콤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 뒤에도 뭐 나오겠죠?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광고는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촌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그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커졌기 때문에 제품 광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위상이 커지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맨 처음에 위상이 없을 때는 시끄러운 광고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슈를 만드는 광고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위상이 생기고 뭐 이제 브랜드 인지도 생기고 하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점잖아져요. 그게 전형적인 사례가 저는 교촌이라고 봐요. 교촌이 맨 처음에는 막 뭐 하다가 뭐 연예인들 뭐 같이 쓰다가 막 하다가 되게 마일드하게 교촌은 이런 치킨입니다 였나요? 그런 슬로건으로 그냥 계속 그냥 교촌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게 저는 그거 보고 한편으로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대단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브랜드가 시끄럽게 해야 되는 광고인지 아니면 조용히 해야 되는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들, 왜 코카콜라가 시끄럽게 안 하는지, 왜 근데 펩시가 시끄럽게 꼭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색감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색감이 지금 보면 그 아우어 인절미, 그러면 또 CMP네. CMP예요. 예. 아우어 인절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색감, 걔네들은 저는 되게 CMP 자체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타켓이 어떤 부분에 움직이는지 알아요. 그걸 너무나 잘 노려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밖은 시커멀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하면 안에도 같이 시커멓거든요. 일반적인 떡을 보면. 그죠? 근데 이런 대조되는 색깔을 씀으로써 눈에 확 들어오게 하고 누구나 보더라도 왠지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해야지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죠. 이 떡도 마찬가지죠. 저게 청년떡집일 거예요. 청년떡집도 역시 잘하죠. 근데 그 청년떡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CMP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주는 또 이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청년떡집을 뒤에서 컨설팅 해주는 또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회사가 이런 형태의 뭐 지구인 컴퍼니라든지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자기네 몰에 가둬놓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온라인 쪽으로 판매도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 보면 잘하더라고요. 끝에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름 없는 거였는데 그냥 그런 저는 그릇 있잖아요. 노쇠 그릇에 저런 식으로 담은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저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인스타 이미지 보고 저기 가고 싶다.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왠지 내 입을 상큼하게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것만 보더라도 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의 색과 어우러지는 균형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메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어려워요. 맛있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가져야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케터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내부에 마케터가 있거나 주변에 마케터가 있으면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코칭을 받으셔서 제품을 만드실 때라든지 하실 때 필요한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 색감. 그 다음엔 조명입니다. 혹시 조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식당인데 굳이? 이런 생각 없으신가요? 무조건 다 조명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맛있게 보이는 온도로 썼구나. 예, 맛있게 보여요.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맛있게 보이게 하면? 맛있게 보이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먹어봐도 맛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안 먹어도 찍고 싶어요. 먹지 않아도.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저희가 어디 가고 뭐 이제 괜찮은 데 가면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이제 그 서빙을 딱 받으면 남자분들은 그냥 드시죠. 그죠? 남자분들 드시는데 여성분들은 그죠? 여성분들끼리 또 말도 안 해요. 굳이 뭐 그걸 뭐 잠깐 하지도 않죠. 다들 딱 왔을 때 일단 세팅하고 어느 쪽으로 각도가 좋은지,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얼마나 어프로치 할 수 있는지의 각도가 있는지, 그리고 색감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멋있게 찍고 인증샷. 그죠? 그렇게 하는 형태가 제품들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외식 브랜드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되게 좋은 형태죠. 이거는 그냥 개인 뭐랄까, 이 매장 계정에서 그냥 올린 거예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손님이 찍은 거고, 저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맛있어 보였어요. 저 짜파게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맛있게 보여서 저렇게 그러니까 되게 짜파게티 평범하잖아요, 사실은. 뭐 짜파게티를 보고 와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저걸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진에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온도라든지 이런 색감들을 잘 뽑아냈을 때 소비자들은 더 열광한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봤더니 다 하나같이 비주얼이었어요. 다 하나같이. 브랜드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브랜드를 만들 때 생각보다 마케팅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는 그거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뭐 마케팅도 중요하겠지. 근데 이거 없으면 마케팅도 뭐 없더라.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컨셉? 제품의 컨셉 아니면 브랜드의 컨셉? 브랜드의 컨셉. 그렇죠. 뭐 그것도 뭐 마케팅 또 쪽이니까. 네. 아예 마케팅 분야를 제외하고는 없을까요? 시행일치. 실행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것과 일치가 될까? 온라인에서 본 것이 오프라인에서랑 일치가 돼야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운영단이겠네요. 그죠? 일치라면 운영단도 될 수 있죠. 슈퍼바이저의 네. 업무들. 저는 브랜딩을 하고 그 브랜딩에 대한 이미지가 예를 들면 어디까지 도달하거나 그거를 뭐 먹든 이렇게 했을 때 일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맞아요. 예, 근데 이 부분도 분명히 좋은 지적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치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일치를 누가 시켜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마케팅적으로는, 브랜딩적으로는 다 일치한다고 해요. 다 일치하는 척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소비자들이 매장 가면 너무 간극이 커서 후회하고, 이거 인스타 빨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뭐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마케팅만큼이나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다.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맛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동의하시나요? 네. 맛이 1순위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과감하게 가시죠. 맛이 1순위다. 네? 네?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맛이 첫 번째로 기본이 된 뒤에 그 나머지가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럼 기본의 기준은 뭘까요? 고객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고 맛있다라고 하는 호평이 높은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게 사람마다 맛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맛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맛에 대한 기본. 뭐 절대치가 뭐 100이 됐던 뭐 100이 됐던 그건 나중 문제고 최소한 당락을 좌우하는 기본의 커트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저는 좀 더 썼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땐 맛이 100이다. 왜 탄생하게 됐는지 브랜드의 존재 이유와 네네네. 그 탄생하게 된 본질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스토리. 그쵸. 스토리텔링. 네, 맞아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제 제가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음식을 하신 분들은 되게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전에는 음식의 요인이 매장을 결정짓는, 브랜드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1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떤 그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맛이 1위예요, 아직도. 맛이 1위예요. 그리고 뭐 2위가 청결인가 뭐 그런 거였고, 3위가 서비스인가 뭐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과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파고드시는 분들이 본다고 하면, 그냥 저것만 이렇게 만들어지면 무조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여기에 과연 어떤 그 인테리어적인 요소라든지 비주얼적인 요소에 대한 질문을 했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 문항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 어려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도 뭐 사실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너 어떤 거 맛있는 거 좋아해? 근데 저는 완전 초딩 입맛이거든요. 떡볶이 뭐 단 거 좋아하고 극단적으로 짠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맛있다. 찌개 먹고 예를 들어서 맛있어. 오늘 맛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오늘 짜던데. 저희 팀원들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다고 하면 짠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용 봤을 땐 그냥 1위가 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동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포인트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마케팅적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좀 더 브랜딩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형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런 성공 요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내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가려고 하는 그 시장들이 어떠한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첫 번째 BI 휠을 개발하는 형태, 개발도 아니에요. 이거 책본이 있어요. 책본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형태를 이런 어떤 도식화된 부분들을 자주 반복하고 따라 하시면 개념이 생겨요. 개념이 생기다면 실무랑 만나게 되면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들은 보통 실무는 너무 잘 하시는데 개념이 없으시거나 그러니까 이론적인 개념이 없으시거나 이론적인 개념은 너무나 뛰어나시고 교수님이신데 실무는 막상 접목하면 꽝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거죠. 이거는 굳이 이걸 100%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대충 이런 흐름으로 따라가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4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진입시장에 어떤 새로운 가치가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그 진입시장에 어떠한 차별화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진입시장에
우리 브랜드만이 제공하는 가치는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니즈는 또 어떤 건지, 이 네 가지를 답하다 보면 이런 다수의 키워드가 생깁니다. 이런 다수의 키워드가 생기면 이거를 저희는 이제 밸류맵이라고 하는데, 이 밸류맵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밸류맵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걸 따로 뽑아서 코어 밸류라는 걸 만듭니다. 이 코어 밸류를 만들고 다시 브랜드 에센스랑 결합을 하죠. 그러면 저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똑같이 브랜드 휠 부분인데, 아까 코어 밸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어 밸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라든지 다른 가치, 차별화된 가치, 그리고 연관된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짬뽕을 시킵니다. 짬뽕을 시켜서 여기서 기존 가치가 강화가 되면 이 항목은 패스. 그리고 기존 가치가 그냥 유지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X.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기존 가치에서 최소한 조금은 더 가거나 그 가치를 조금 더 네, 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걔는 세모.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매칭을 시키시고 다시 여기서 요 내용을 추가한 형태에서 다시 코어 밸류를 만드세요. 그 코어 밸류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여러분의 브랜드가 가져가야 되는 최종적인 슬로건을 만들게 된 전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죠? 학교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뭐 예를 들어서 뭐 BMW가 무슨 뭐 그 BMW는 핵심 코어가 조이예요, 조이. 너무나 쉬운 단어잖아요. 즐겁게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즐거운. 예. 그래서 걔네들은 그 슬로건이 뭐로 나오냐면 운전의 재미, 운전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슬로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석유란 브랜드를 해볼까요? 석유란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제가 코어 밸류를 같이 찾아냈냐면, 첫 번째는 로컬이었고, 두 번째는 프레시였고, 세 번째는 시즈널이었어요. 그 석유라는 매장이 주는 가치가 그 세 가지 키워드로 대변되더라. 그래서 그 키워드로 이제 저희가 코어 밸류를 선정했죠.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목표 고객을 정의를 하고 발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목표 고객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회사랑 경쟁사,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부분들, 고객들, 이 부분에 대한 게 같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가급적이면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갖고,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차별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은 이제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게 필요한 거고, 고객한테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가치를 뽑아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시장과 목표 고객은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서 필요와 요구는 어떤 건지를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시잖아요. 첫 번째 타켓 집단을 선정할 때 누구를 핵심 타켓으로 하고 런칭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브랜드를 사실 근데 막상 실무에서 하다 보면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일반화된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게 막 뒤로 막 역행돼 있는 데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하고 싶은 브랜드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의 정의는 없어요. 그 브랜드의 타켓은 없어요. 그냥 가명만 잘 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이제 마케터들이 거기다가 없는 가치를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제 돈이 많으면 그게 마치 원래부터 세팅된 가치인 것처럼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실무에서 비일비재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본적인 플로어를 이해하고 그렇게 역행하는 걸 하는 것과 플로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역행하는 것과는 대단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났을 때, 브랜드를 만들고 났을 때 이 브랜드가 왜 잘못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정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래서 저희가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AM도, 그러니까 AM 뭔지 아시죠? 여자분도 계시면 AM은 마음대로 하는 거, 지멋대로 하는 거, 지가 임의대로 하는 거. FM은 아시는 것처럼 정석. 근데 AM을 하는 것도 FM을 알고 있어야 거기서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단계별 타켓, 그래서 이미지 목표 타켓과 실사용 목표 타켓 네, 이것도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왜 이렇게 타켓이 많냐? 내가 아는 타켓은 마지막에 소비하는 타켓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미지 타켓은 뭐고 실사용 타켓은 뭐냐? 혹시 이거를 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와 아이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아이들인데 구매하는 건 엄마라든지 아,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목표랑 실사용 타겟이 다르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예전에 게임으로 해가지고 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와우다. 와우로 하면은 이제 걔네들이 주 타겟으로 잡아놨던 건 20, 30대, 30대 이상의 네네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 10대에서 20대들이 네. 많이 사용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목표는 원래 30대였지만 실사용 목표는 10대, 20대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그거랑은 상이한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지를 활용해서 목표 타겟을 정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인 거죠. 이미지 타켓을 정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목표 타켓은 다르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례가.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지 목표 타켓은 보여주고 싶은 타켓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인 거예요. 그리고 실사용 목표 타켓은 이 이미지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지 목표 타켓을 설정하고 실사용 목표 타켓을 뒤에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석유란 예를 들겠습니다. 석유란 예를 들면 저희는 그 이미지 목표 타켓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안 중에 나왔던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쁜 여자였으면 좋겠다였어요. 20대. 되게 화려한 그런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의 이미지 타켓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 브리서리 석유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완전 이탈리안도 아니고 거기에는 파스타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팔거든요. 근데 실제 그 형태는 약간 퓨전 음식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셰프가 호주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서 퓨전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이거를 외국인들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개인 매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난 파스타 잘 모르는데 파스타 좋아하긴 하죠. 근데 파스타가 어떤 식으로 맛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뭐 정석인지 어떤 게 정통인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 먹어. 그러면 그 이미지 타켓만 보더라도 왠지 거기가 검증돼 보이고 신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그 이미지 목표 타켓을 설정해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했냐? 근데 안 했어요. 이미지 목표 타켓을 안 했고 저희가 맨 처음 했던 거는 그 망원 동네 사장님들이 인정한 가게라는 이미지 목표 타켓을 했어요. 그래서 니들은 잘 모르잖아.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실제 돈 벌어 먹고 사는, 표현이 이상한데 돈 버는 사장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엄청 유명해. 니들만 몰라. 이게 저희의 그 석유의 그 이미지 타켓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맨 처음에 진행을 했고 거기서 반응이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그 두 번째 그 컨셉을 했던 게 거기 앞에 엔트러사이트라고 아세요? 예, 엔트러사이트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엔트러사이트 커피숍에서 브리서리 서교에서 밥 먹고 그 엔트러사이트 넘어가서 커피 먹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원해. 라고 두 번째 컨셉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됐어요. 그게 두 번째가 더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실제 그 서교라는 브랜드가 서교에서 10명 정도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못해도 5명이 엔트러사이트 넘어가요. 네. 그러면 5팀이니까 못해도 뭐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보고할 때 월보고할 때 계산했었는데 못해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는 팔아주더라. 예, 팔아주더라. 엔트러사이트에 팔아주더라.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영수 건수 대비해서 실제 가는 것 그 추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형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목표 타겟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사용자를 건드린 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실제 디시전 메이커랑 실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간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실제 구매하는 사람은 어린애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근데 어린애가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EBS 보면 뜬금없는 이상한 광고예요. EBS에는 왠지 왕구나 뭐 이렇게 뭐 장난감 광고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뜬금없이 무슨 가구 광고라든지 이런 게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미지 타켓이 완전 그쪽에는 아줌마들이 분명 같이 보고 있을 테니까 거기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왕구나 이런 거에 절대 비중보다는 높지 않지만 이제 그런 형태로도 그 채널 미싱을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타켓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타켓 고객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얘네들이 뭘 좋아하고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정의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25세, 35세 여성이고 취향이라든지 경험 이런 걸 중시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목표 시장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런 도시적인 방법은 있잖아요. 도시적인 방법 말고. 그러면 2차 조사라고 저희가 마케팅에서 얘기하는데 문헌이나 뭐 시장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찾는 방식이에요. 제가 가장 흔하게 찾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당 브랜드라든지 해당 특정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유형의 소비자가 있는지를 인스타를 통해서 봐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특정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소비자들이 다시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망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망원역에 그러면 저는 일단 거기 시장에 어떤 소비자가 있는지를 첫 번째는 그 상권 분석 거기 사이트 가면 그런 거 나와요. 기본적인 거. 여기에 뭐 어떤 연령층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정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매장을 가요. 그쪽 주변에 가서 실제 그 돌아가는 형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주죠. 그래서 왜 그 상권 분석하시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지? 뭐 술집이다 그러면 뭐 술집에서 나올 때 그 술병들이 밖에 얼마나 버려지는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앉아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같은 것도 어떤 음식 형태가 버려지는지 쓰레기 같은 거 보고 뭐 그리고 뭐 그런 형태로 여기에 대충 상권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한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그 이런 인스타그램 형태의 것들을 봐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의 해시태그라든지 어떤 형태의 게시물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컨텐츠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실제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런 타겟이 오는 거죠. 뭐 여기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뭘 하다가 했었는데 여기는 뷔페였어요. 하나 뷔페였는데 거기에 타겟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인스타나 이런 SNS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해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뭐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돌려야 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리서치 같은 거 한 번만 돌리더라도 못해도 그냥 1,000만 원 나와요. 한 번 돌리는데. 근데 뭐 한 번 1,000만 원짜리 돌린다고 해서 이걸로 완벽하게 성공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안 드는 형태에서 소비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라든지 소비자가 많이 쓰는 형태의 채널들을 보고 그 타겟을 가늠해보고 맞춰보는 게 필요하다. 뭐 라이프 스타일은 뭐 아시겠지만 예, 그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90년생이세요 혹시? 아니시죠? 멘트 좋았죠. 예, 그게 뭐냐면 제가 90년생들이랑 일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이런 내용 가나요? 이 내용? 90년생 안 보겠죠? 네. 90년생들이랑 일을 하면 되게 어려운 게 본인들이 뭔가를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인정받을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 90이신가요? 아니시죠? 예? 뭐라고요? 89라고 한 살을 89요? 89 괜찮죠? 네,